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 교수님 모시고 심전도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제가 살짝 봤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김 교수님과 함께라면 어려운 심전도도 척척. 자, 오늘도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오늘은 좀 시간이 지나서 위에 있는 판독지를 제가 일부러 지웠습니다. 예, 여러분들 요 심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보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원리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기반으로 요거 쭉 보시고 LBBB인지 RBBB인지 일단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거 모르겠다. 이거 딱 보고 LBBB인지 RBBB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요. 그 앞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공부하고 오시는 게 낫고요. LBBB인지 RBBB인지 알겠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이상이 있는지 잠깐 포즈 버튼 누르시고 한번 유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레이트를 봐야 되잖아요. 내가 10초를 그러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4개. 보통 14개, 15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80대 후반에서 90회 정도의 그냥 레이트는 정상 범위에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 심전도에 지금 모양이 막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기본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해준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레이트입니다. 자, 레이트는 일단 90회 정도 괜찮을 그쵸. 것 같고요. 뭐 서맥이나 빅맥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리듬을 봐야 되잖아요. 이게 가끔 학생들이 RR 인터벌 이레귤러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P웨이브랑 그 다음에 R웨이브가 1대1이 돼 있는 거고, 이게 중간에 한 번씩 당겨집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당겨지죠. 그러니까 이게 프리머처 비트가 섞여 있는 것 뿐이지 기본 베이스 라인은 사이너스 리듬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아직 다루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P웨이브가 어디라고요? 한번 다시 짚어주시겠어요? 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P웨이브가 요게 명확한 게 보이세요? 예, 그게 일단 P웨이브인 건 근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보이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보시면 저희가 그 10년도 보다 롤링 페이퍼라는 말을 자꾸만 쓰게 되는 이유가 이게 같은 동시간대예요. 그럼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이게. 거기에 P웨이브라고 하면 위로 쭉 올라가서 요 모양이 어쨌든 뭐가 P웨이브처럼 나타나는 모양이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P웨이브라고 할 수가 있는 단정 겁니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P웨이브가 맞습니다. 여기 네. 또 P웨이브가 어디 있습니까? 뭐 여기도 있고요. 근데 여긴 또 안 보이죠? 여긴 또 보인다. 이렇게 보이죠? 예, 보이네요. P웨이브가 안 보이는 경우 보이는 경우도 있고, P웨이브가 조금씩 모양이 변화하게 있어서 이게 뭐 프리머처 비트가 중간에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P웨이브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있습니까? 여긴 없습니다. 이건 예. PVC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프리머추어 비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고. 따라가 보면 합니다. 위로 쭉. 네, 여기도 쭉 따라가 보면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위로 쭉 따라가 있죠. 보면 있고.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 여기는 PVC죠. 없고요. PVC 여기는 있고 위로 따라가 볼게요. 여기도 있고요. 따라가 보니까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없네요. 그렇죠. 그죠. PVC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리듬은 그렇습니다. 가끔 이걸 P라고 하시는 학생들도 많은데, 보시면 이 P가 레트로 P일 수도 있지만 보면 이렇게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PAC를 볼 수도 있고요. 이게 P라고 이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P가 아니고 그냥 T웨이브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보면 이제 PVC라는데, 저는 이거를 PAC로 봤습니다. 실제로 P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는 있네요. 여기 없네요. 이랬는데 위하고 여기 올라가 보면 있죠. 여기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P웨이브인데 약간 다른 곳에서 나오는 그런 P. 요렇게 또 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걸 봐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죠. 그럼 엑시스를 볼게요. 엑시스 보면은 가장 간단하게 오렌지로 보이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다음에 옐로우로 보이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엑시스 정상이고요. 네, 축도 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QRS잖아요. 이제 QRS 이거 확대를 해보면, 자, 잠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QRS에 대해서 그냥 느낌으로 넓다 좁다를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이것도 한 4칸 정도 되거든요. 하나가 40msec, 1000분의 40이니까 4칸 하면 뭐 150, 160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와이드 QRS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심전도라는 건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어떤 수학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넓네. 물론 뭐 넓은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느낌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딱 확대를 하셔가지고 몇 칸 되지? 4칸. 그러니까 40 곱하기 4는 160. 그럼 120 이상이니까 와이드 QRS. 딱 이렇게 수학적으로 단정을 지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줄이시면, 예, 다시 줄여볼게요.
그래서 QRS에서 와이드가 나오니까 이제 생각을 해야죠. 당연히 타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많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LBB입니다. 이렇게 보면 V1에서 튜브 있고 V6에서 디스코넌트 있는. 예, LBBB 패턴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스케믹 체인지를 봐야겠죠. 뭐 QW는 뭐 LBB 있기 때문에 찾기는 거의 힘들 거고 T웨이브 인버전이나 아니면 디스코던트 아니면 ST를 봐야 되는데 아마 ST를 한번 찍을 수 있을까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LBBB가 있는 그런 심전도에서 이스케믹 체인지, ST라든지 T, Q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V1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자, 여기가 QS라고 보면 QS, T 이렇게 가야 되는데 ST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그럼 여기면은 올라간 거죠. ST 엘리베이션이 있네요. V6를 볼까요? V6도 여기 R 웨이브, 톨 R이 있죠? 쭉 내려가잖아요. 쭉. 그럼 여기가 ST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ST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ST로 보면 ST 디프레션이 있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심근경색입니까? V1에서 ST 엘리베이션, V6에서 ST 디프레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아니니까 이걸 보여줬겠죠. 이게 우리가 뭐 1차 병원도 그렇고 보통 선생님이 보시는 투석하는 환자들의 전형적인 심전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투석해서 심장도 커져 있고 엑시스는 실제로 레프트로 돌아갈 것 같은데 이게 초창기 경우에는 노멀 엑스를 유지하고 있고 LBB가 되게 흔하게 있고요. LBB가 있으면 이렇게 ST가 되게 많이 올라가 내려가 보이는데 이런 환자들이 응급실에 됐던 정말 많이 마주하게 되실 텐데 이런 심전도를 그러니까 기본 컨셉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심전도 보시면 뭐 모든 분들이 저 ST 올라가 내린 것 때문에 그냥 스템으로 바로 그냥 유혹을 당하는 아주 그런 흔한 케이스의 심전도입니다. 예, 저도 사실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해서요. 많이 이렇게 밤에 자다가 응급실을 뛰쳐 내려간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ST 체인지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해석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원리를 이해해서 이게 정말로 어떤 허혈성 변화로 인한 심전도인지 아니면 이런 번들 브랜치 블록 여기서는 LBBB죠. LBBB 지금 이 심전도는요. 그러니까 크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ST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ST 변화가 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있다면 그것은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변화가 아니니까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걸 어떻게 감별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이게 조금 화면 높일까요? 이게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NGN의 어떤 되게 중요한 논문입니다. 실제로 사보사라고 이제 아르헨티나 여자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엄청난 심전도를 통계를 해서 했는데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LVH는 또 심장이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RV가 클 거고 그다음에 이건 아까 보였던 LBB입니다. 근데 LBB 보면요. 실제로 이게 아까 appreciate disconnect를 말을 한 것처럼 이게 우리 3차 곡선의 변곡점처럼 실제로 네거티브 퍼치가 되면 이 중간점이 되게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ST를 찾기 어렵고 그 세 번째는 페리카르디스예요. 제가 아까 페리카르디스 뭐 했을 때 ST가 올라간다고 했는데요. 그 올라갈 때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위로 블록합니다. 실제로 전리드에 그런 게 있고 네 번째는 하이퍼칼레미아입니다. 실제로 이게 톨티인데 하이퍼칼레미아 특징은 뭐냐면 이 에이시메틱 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 톨이 되게 샤프합니다. 뾰족하네요. 네, 그런 특징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리얼 MI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뭐 이런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언제 구분할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브루가다라고 하거든요. 브루가다도 이렇게 ST가 올랐는데 이때는 또 다운슬프링을 올 때 내려가는 게 있고 그게 또 V1, V2처럼 오른쪽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RA나 LA 쪽에 아무튼 에이트륨의 병이 생기는 병이거든요. 실제 유전병이기 때문에 브루가다 신드롬이.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LBBB라는 번들 브랜치가 있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ST 엘리베이션 뭐 2칸 이상, 디스프레션 1칸 이상 그 플랫을 예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ST 시그먼트가 플랫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의 기준을 다시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사가보사 크라이테리언인데 이게 오리지널도 있고 모디파이도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모양 1번 모양 보면은 혹시 저기 ST를 떼놓고 뭐 어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기. 예. 여기 보시면 P, Q, R, S. 제가 생각해도 한 이쯤 J 포인트 이쯤을 S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이거 RBB의 V1입니다. RBBB의 V1입니까?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근데 RBB의 V1은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는 디스코드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인데도 그게 소위 말하는 어프레시 디스코드한테 노말이에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고 올라갈 정도면 이 ST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짐작할 수 있죠. 엄청나게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RBBB의 V1이면 이 R, 토끼 귀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는 이 ST가 이렇게 떨어지고 T-Wave 인버전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요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어야 될 놈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걸 추측해 본다면. 그리고 3번은 뭘까요? 3번은 LBBB의 V1 아니면 V2예요. 네, LBBB의 V1 아니면 V2에서는 역시 뭐 R이 약간 있을 수도 있고 라지한 QS 그리고 QS라고 하면 안 되겠네. 이건 그냥 S라고 해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ST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쯤을 ST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5mm 있잖아요. 그 이상이 돼야지 진정한 의미의 ST 엘리베이션이라고 여러 가지 이제 심전도로 이제 실제로 사보사라는 이런 의사가 통계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LBB일 때는 단순히 ST 올라온 것 같고 진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과장되고 확실한 경우에만 MI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명확하게 ST 엘리베이션이 있잖아요, 여러분. ST 엘리베이션이 명확하게 있는데 5mm 정도는 그냥 봐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이건 그냥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내려갔다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5mm 넘게 올라가면 이건 진짜 올라갔을 수도 있겠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이거는 MI가 아니고 실제 LBB나 있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 MI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예, 그러니까 여기서 2번 여기는 보시면 한번 확대를 해서 한번 보죠. 명확하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5mm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TP 세그먼트거든요. 한 1, 2, 3, 3mm 정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MI가 ST 엘리베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여기는 5mm가 되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여기 5mm 넘는데 여기는 5, 여기는 6, 넘어 7, 8. 보이네요. 네, 여기는 넘는데 어쨌든 V1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고 만약에 V2만 따로 떼놓고 보면 여기는 이제 해당이 아마 될 이거는 수도 있다. 컨티뉴어스가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높군요. 왜냐하면 V1, V2가 엄청 좁은 공간인데 하나만 보이고 하나 안 보이면 뭐 최근 업데이트에서는 컨티뉴어스 ST 엘리베이션의 또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하면 좀 애매할 수도 있긴 합니다. 예, 실제로. 조금 이건 판단을 보류해야 네, 되는 네. 그런 심전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2번은 뭘까요? 이거는 요거는 V1 또는 V3라고 그쵸, 했으니까 이거 LBBB의 V1, V3 그쵸. 패턴이 되겠네요. 그때 LBB의 V1, V2니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딥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떨어졌다.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과장되게 떨어져 있는 거야. 실제로는 얼마 안 돼 보이지만 과장되게 떨어진 거야. 실제로 우리가 피조를 정상을 생각한다면. 예, 그러니까 내려갔으면 올라가서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정말 많이 떨어졌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는 되고 겁니다. 우리 다시 케이스로 들어가 볼까요? 실제로 보면은 V1이랑 V6가 ST가 올라가고 떨어져 보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한 3, 4mm밖에 안 돼요. 이거는 리얼 ST 체인지 엘리베이션 디프레션이 아니고요. 그냥 LBB를 동반한 어프리시에이트 T-Wave 디스코센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MI가 아니라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심근경색에서 나타나는 심전도라기보다는 그냥 이분이 LBBB가 있으면서 나타나는 어떤 동반된 심전도의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심전도가 심전도상으로는 우리 스갈보사 크라이테리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MI가 아니지만 혹시 이분이 전형적인 흉통이 있고 새로운 흉통이 있고 거기에다가 뭐 이분이 예전에 뭐 스텐트를 한 그런 히스토리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설사 이게 심전도상으로는 MI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또 흉통의 원인의 감별로서 반드시 관상동맥 증후군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스갈보사 크라이테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주실 뭐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거가 실제로 많이 학회나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번들 브랜치의 appreciate discordant라는 걸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빨라요. 근데 그런 기본 이해가 없이 스가버스일 때 번들 브랜치 예외가 있고 거기 때는 뭐 LBB 있으면 5mm 이상이어야 되고 이걸 실제로 2번과 3번은 디스코던트고요. 1번은 콘코던스라고 합니다. 콘코던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1mm도 또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뭐랄까 그냥 분류해서 설명을 많이 하시거든요. 학회에서. 근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번들 브랜치의 의미를 아시면요. 실제 이거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냥 딱 봐도 이거 엄청나게 과장된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수 있겠다 해서 케이스랑 같이 보여드린 겁니다. 예, 아주 그냥 주옥 같은 설명이 오늘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이 되겠군요.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appropriate discordance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번, 그리고 2번. 여기서는 appropriate discordance가 나타나야 되는데 concordance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런 건데 이거를 갖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스가알보사 크라이테리아 뭐 이런 거 종이에 적고 암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생리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 추가하실 말씀은요? 15분 넘었는데요. 예, 좋습니다. 15분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